안 보면 후회해. 전략 AI로 본 이재명 대통령 5년, 그 미래는. 1년차 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복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임대 50만 호 건설, 무상급식 전국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을 시행합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그리고 취약계층은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중산층 이상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시작합니다. 검찰개혁도 재추진되며 공수처 권한이 강화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논의가 공론화됩니다. 2년차 2026년 총선에서 여당은 복지 체감과 취약계층 지지를 바탕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개혁의 속도를 냅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 공공의료, 청년 노인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주 4.5일제가 공공부문에서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국을 중기축 통화국이라 주장하며 국채 발행 확대를 정당화합니다. 복지 지급 시스템과 지역화폐는 디지털화폐 형태로 전환되며 개성공단 재가동이 제한되고 남북 민간 교류가 본격화됩니다. 국민들은 복지를 체감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집니다. 3년차 2027년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도 상승합니다. 중산층과 자영업자는 생활비와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입고 복지 지출은 연 80조 원을 돌파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업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주 4.5일제는 민간에도 확산됩니다. 남북은 보건 기후 협력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지속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거부되고 미국과는 반도체 AI 중심 협력이 강화됩니다. 4년차 2028년 복지제도가 제도화되며 무상교육, 청년소득, 공공의료가 정착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주요 대기업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이전을 가속화합니다. 징병제가 개편되고 모병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자주국방 기조가 강화됩니다. 중국, 북한과의 교류는 확대되고 보수 야당은 안보 포기를 비판합니다. 국가 채무는 1,700조 원을 넘고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주의로 하향 조정합니다. 5년차 2029년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완성을 선언합니다. 국가 채무는 1,750조 원에 도달하고 신용등급은 부정적으로 하락합니다. 외국 자본 이탈과 원화 약세가 시작되고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복지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OECD 지표 상위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세금 부담에 피로감을 느끼고 고소득층은 투자 위축을 우려합니다. 같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결이 내려지며 정치권은 경랑에 휩싸입니다. 사회는 다시 이념 대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론? 전략 AI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5년은 복지 확대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청년 노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무상급식 등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이끌었고 5년간 약 7%의 경제성장도 달성했지만 이는 돈을 풀어 만든 일시적인 내수 효과에 가까웠으며 경제 기반 약화와 국가채무 증가, 시장 불안정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440조 원 증가보다 더해 이재명 정부는 650조 원 이상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복지와 재정의 균형,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다음 정부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복지와 정치, 경제와 갈등이 교차하는 AI 가상의 이재명 정부 5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